안녕하세요. 오늘은 A씨가 보내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를 소개해 볼게요. A씨의 하루는 언제나 커피로 시작합니다. A씨, 잠에서 빨리 깨야 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시작하는 그녀의 모습은 바쁩니다.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커피를 내리고 출근길에 챙겨갈 물건들을 정리하며 옷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서두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지금 커피를 마시면서도 또 커피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A씨는 외출 전에는 꼭 커피를 한 잔 더 준비해요. A씨, 밖에서 커피가 끊기면 안 돼요. 혹시라도 밖에서 마신 커피가 입맛에 맞지 않을 때를 대비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의 집에는 커피 머신이 무려 3대나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부동산 중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커피를 자주 마시는 이유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A씨,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커피는 제게 오늘 하루를 시작할 힘을 주는 전투력 상승 연료 같은 거예요. 이렇게 A씨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이자 작은 행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나만의 연료는 무엇인가요? A씨의 커피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 모닝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기분이 든다는 분들 많으시죠? A씨도 그런 분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기분 좋은 시작이 사실 카페인 의존의 시작이라는 걸 아시나요? 카페인은 우리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엄연한 중독 물질입니다. A씨는 스스로도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아침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해서 점심 전에도 퇴근 후에도 심지어 밤늦게까지도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는 그녀에게 각성과 집중력을 높이는 필수 도구가 되었어요. 문제는 하루 카페인 권장량인 400mg을 훌쩍 넘기기 쉽다는 거예요. 보통 커피 2잔 반 정도만 마셔도 권장량을 넘기게 되는데 그 이상으로 마시곤 합니다. 본인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자유의지로는 쉽지 않다고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내성이 생기고 그 각성 효과가 점점 무뎌집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이 마시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심지어 저녁 늦게까지 커피를 마시다 보니 새벽에 잠에서 깨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 또다시 커피를 찾게 됩니다. A씨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A씨,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저는 어차피 죽으면 관에서 오래 잘 거잖아요. 지금은 일하고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커피는 그녀의 동반자이자 족쇄가 되고 있어요. 캡슐 커피의 포장지가 쌓여가는 걸 보며 본인도 내가 진짜 커피 중독인가? 라고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커피 없이는 못 사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적당히 즐기며 조절하고 계신가요? A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커피 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씨의 커피 중독 해법은 있을까요? 30년 가까이 이어진 커피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을 받으러 가보았는데요. 과연 A씨의 커피 습관은 단순한 애호일까요? 아니면 심각한 중독일까요? A씨는 중독인가요? 전문의는 중독의 3가지 주요 특징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로 내성입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도 충분했던 커피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A씨도 야금야금 마시는 양이 늘어났다고 인정했죠. 두 번째로 금단 증상입니다. 커피를 마시지 못하면 머리가 아프거나 기분이 다운되는 등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A씨 역시 커피가 없으면 아침에 활력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커피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A씨는 줄여야겠다 생각은 하는데 자유의지로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점에서 연숙님의 커피 섭취는 중독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교수님은 진단합니다. 카페인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며 쾌감을 주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섭취로 인해 도파민 수용체가 둔감해지면서 같은 만족도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커피가 필요해지는 내성이 생깁니다.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문의 처음에는 도파민 5개로도 만족했지만 지금은 6개, 7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결국 더 많은 커피를 마시게 되는 거죠.
A씨도 이미 하루 커피 10잔 이상을 마셔야 각성 효과를 겨우 느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교감신경 활성도는 낮아진 상태였고 뇌의 전도 기능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문의는 A씨에게 단호한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과연 해법은 무엇일까요? 전문의 중독 물질은 한 번에 끊는 것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유혹이 눈앞에 있을 때 이를 조절하려는 것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입니다. A씨처럼 오랜 커피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히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커피를 너무 자주 마시며 스스로를 중독이라 느낀 적 있나요? 그렇다면 A씨의 사례를 참고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솔루션이 과연 A씨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을까요? 1단계는 대체 음료로 뇌 속이기입니다. A씨는 커피 대신 보리차와 홍차를 선택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실제로 카페인은 섭취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2단계는 환경 변화입니다. 집에 있는 커피 머신을 과감히 치우며 커피와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멀리했습니다. 중독 치료는 주변 환경부터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커피를 더 이상 곁에 두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유혹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단계로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커피를 끊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숙면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잠에서 깨 새벽 내내 영상을 보던 습관이 사라지고 하루의 컨디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커피를 끊는다는 건 단순히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의존을 만들지 않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금단 증상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통, 짜증, 불안감이 생기며 심리적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짜증과 불안, 우울감,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단의 고비를 넘긴다면 몸과 마음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커피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환경 변화, 자기 인식,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끊어본 적 있나요?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A씨의 도전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